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코심 프로에서 카패시티브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뭐 파이프나 탱크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파이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파이프 컴포넌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플루이드 인렛 포트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플루이드 아웃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길이를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length 우리가 수치를 입력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이 방향으로의 어떤 온도 분포, temperature distribution을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0차원의 파이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좀 살펴보자면 여기 보시면 메테리얼을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파이프의 DN 파이프 사이즈를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DN 10인지 20인지 50인지 그리고 이제 파이프의 스케줄 그 파이프의 두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히 트랜스퍼 방법인데 이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으시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설명했던 랭스 있고요. 그리고 이니셜 프레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니셜 템퍼리처 이제 파이프가 처음에 몇 켈빈에서 시작할 거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Z 바텀이 있는데 이게 그 파이프의 바텀이 이제 얼마만큼의 고도에 있는지 그걸 미터 단위로 입력하실 수 있는 창입니다. 하실 수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파이프 컴포넌트를 보셨고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것보다 이걸 쓰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 파이프 1D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이 파이프가 제로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D로 파이프의 길이가 있으면 그 길이 방향으로 우리가 n개의 노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5개의 노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m의 파이프다라고 그러면 5개의 노드, 각 노드당 20cm의 길이를 갖고 우리가 템퍼리처 디스트리뷰션을 템퍼리처뿐만 아니라 프레셔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 프로퍼티의 디스트리뷰션을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다 노드의 개수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노드의 DN과 스케줄, 매테리얼 역시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 디스트리뷰션 타입은 이제 이것을 리니어하게 디스트리뷰션 할 건가 아니면 여기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옵션들에 의해서 옵션들로 설정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어, 매뉴얼이나 아니면 코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니셜 프레셔와 이니셜 템퍼리처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랭스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니셜 템퍼리처가 노드에 따라서 각 노드에 따라서 뭐 바뀔 것인지 아니면 각 노드가 온도를 유지할 일정한 온도로 같을 것인지 아니면 각 노드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템퍼레처가 이미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거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약간 미숙한데 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 Z 바텀 역시 설정하실 수가 있고 또한 D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사 슬로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TD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300켈빈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만약에 파이프가 5켈빈까지 다 냉각이 되었을 때 300켈빈과 5켈빈 사이에 그런 레디얼 어, 레디에이션에 의한 힛 리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극 좋은 상황에서 운영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이 디자인 템퍼레처를 좀 많이 낮춰주는 게 그 레디에이션을 고려하지 않을 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이프 1D 애뉴얼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다른 점이 이제 애뉴얼러한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애뉴얼러가 환형이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파이프를 이제 이 컴포넌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탱크를 볼 건데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스 탱크가 가장 기본입니다. 보시면 여기 가스 탱크의 인렛 플루이드 포트 그리고 아웃렛 플루이드 포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스 탱크에 우리가 힛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의 힛을 우리가 가해줄 것인가. 그래서 힛을 가해줄 수 있는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안 뜨네요. 정보가. 네, 여기 Q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 와트로 이렇게 넣어줄 것인가. 그리고 WT도 있는데 여기선 이건 어디셔널하게 얼마나 더 넣어줄 것인가. 이렇게 아날로그 시그널로 인풋을 줄 수 있는 포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아웃풋 포트들은 이제 이 가스 탱크의 프레셔 그리고 레벨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템퍼레처까지 볼 수 있는 간단한 탱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가스 탱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스만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스 탱크의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고 레벨이 쌓일 수 있는 액체가 쌓일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면 액체를 담을 수도 있고 그 액체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이 L 이 아웃풋 포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스 탱크의 그 다이아미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니셜 템퍼리처 역시 설정할 수가 있죠. 프레셔 역시 설정할 수 있고요. 처음에 init 컨디션이 뭐냐면 처음에 만약에 헬륨이 작동 유체라고 쳐요. 그러면 처음에 300켈빈의 이니셜 템퍼리처 갖고 있는 가스 탱크면 당연히 가스 탱크 이 컴포넌트에는 가스밖에 없겠죠. 그래서 init 컨디션을 가스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투 페이지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이니셜 템퍼리처 값이 우리가 값을 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 프레셔에 맞는 그 포화 온도로 가스 탱크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액체가 당연히 거기에 차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니셜 컨디션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월 thickness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thickness에 따라서 뭐 만약에 우리가 이 가스 탱크를 냉각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thickness가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그 냉각이 되는 속도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마테리얼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Z 바텀으로 해서 바텀이 고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Z in이 고도가 얼마인지 Z out이 고도가 얼마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서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인렛 포트 하나, 아웃렛 포트 하나라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0.5m 인렛 그리고 0.8m 아웃렛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지정을 해준 거죠. 인렛 포트가 0.5m에서 들어가서 아웃렛 포트는 0.8m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탱크를 응용한 뭐 베이스 세퍼레이터 이걸 보시면 베이스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가 더 추가됐죠? 그쵸? 이제 밑에 있는 이 아웃렛 포트가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이거 사실 코드를 한번 볼까요? 네, 코드를 보면 그 가스 탱크와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만약에 베이스 세퍼레이터라고 하면 이제 액체 쪽으로 뺄 그런 포트는 바닥에 붙어 있겠죠. 그리고 가스 쪽을 가스가 빠져나가는 통로는 이제 천장 쪽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설정을 해주실 때 이 인렛 포트 같은 경우는 하나이니까 뭐 인렛 포트 1 이렇게 1m 뭐 천장에서 들어온다고 쳐요 유체가. 그럼 아웃렛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디 어레이 에디터에 들어가서 아웃렛 포트 1이 어떤 거죠? 잠시만요. 아, 이게 2고 이게 1이네요. 그러면 1이 액체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0 바닥에 붙어 있는다 치고, 그리고 2가 이제 기체 빠져나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0.9m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페이스 세퍼레이터 탱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탱크 TP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페이스 세퍼레이터에서 이 서멀 링크를 하나 더 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페이스 세퍼레이터가 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실린더, 어떤 금속 실린더와 열적인 커넥션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커넥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뭐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탱크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좀 더 복잡하게 생겼는데 별거 없습니다. 다 똑같고요. 단지 인렛, 아웃렛 포트의 개수만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인렛 1, 2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아웃렛 같은 경우는 아웃렛 1, 3, 2 뭐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힛을 줄 수 있는 포트가 있고, 또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레셔, 템퍼레처, 레벨 정보 볼 수 있는 탭이 있죠. 그리고 이제 T environment를 설정할 수 있고, 또 템퍼레처 센서 로우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포트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파이프 쪽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튜브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튜브는 이게 기본이니까 이걸 설명드리자면, 그, 그 플루이드가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튜브를 모사한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프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이 튜브는 이제 파이프에는 겉을 싸고 있는 그 금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이 금속을 설정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속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흐를 수만 있는 그런 튜브의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튜브를 설정을 할 때는 이 튜브를 감싸고 있는 어떤 금속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런 거는 이제 실린더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이용해서 이 튜브 위에 보시면 이게 서멀로 연결할 수 있는 그 포트예요. 그래서 이 실린더의 안쪽 부분과 이 튜브의 바깥쪽 부분이 이렇게 열적으로 연결이 되면 사실 파이프와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린더를 클릭해서 여기 실린더의 노드 개수, 엑시얼, 레디얼 노드 개수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뭐 이너 다이아미터, 아우터 다이아미터 맞춰주게 되면 파이프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그 엑시얼 노드의 개수는 이제 실린더에서 만약에 5개라고 하면 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5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애뉴러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이 서멀 링크는 이 애뉴러 튜브의 바깥쪽과 연결이, 열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서멀 링크는 이제 애뉴러 튜브의 안쪽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바깥쪽과 이 실린더의 안쪽,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안쪽과 실린더의 바깥쪽, 이렇게 되면 어떤 금속, 실린더 안쪽에 있는 실린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실린더 그 사이로 유체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모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카파시티브 컴포넌트, 가장 기본 컴포넌트들에서 좀 알아봤고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